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애국계몽 운동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910년대 국권 침탈과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애국계몽 운동은 빼놓지 않고 다뤄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조금 간략하게 애국계몽 운동을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애국계몽 운동은 1905년과 1910년 사이에 활발하게 일어난 운동이고요. 이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회복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 항일 투쟁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항일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지식인들과 관료들 사이에서 우리가 힘을 키워서 이 국난을 극복해보자라는 바로 이 애국계몽 운동이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애국계몽 운동의 간략한 흐름만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이야기할 단체는 보안회입니다. 이 개화파의 정신을 잇는 애국계몽 운동가들은 1904년 보안회를 만들었는데요. 이는 일제의 황무지 개간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러일 전쟁 기간 중에 이제 승세가 일본 쪽으로 기울자 이 일본은 대한제국의 여러 가지 이권들을 본격적으로 침탈하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황무지 개간이었습니다. 즉, 이 황무지를 개간한다는 핑계로 대한제국의 토지를 약탈하려고 했던 것이죠. 보안회는 바로 이 황무지 개간을 핑계 삼은 일제의 토지 약탈을 막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05년 일본의 압력으로 보안회는 해산되었습니다. 계몽운동가들은 1905년 헌정연구회를 또 창설했는데요. 1905년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는데요. 헌정연구회는 이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운동과 함께 대중계몽 운동을 펼쳤어요. 그리고 또한 헌정연구회는 이 입헌군주제를 수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을사늑약 이후 더욱 심해진 일본의 반일 정치 활동 탄압으로 인해서 사실 주로 문화 활동 중심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일본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이 애국계몽 운동 자체가 반일 정치 운동의 성격에서 교육이나 언론 등을 통한 대중계몽과 이 실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 문화운동 중심으로 이 애국계몽 운동의 성격 자체가 많이 변했습니다. 어쨌든 결국 헌정연구회가 그 이후에 또 해산이 되면서 이를 계승한 대한자강회가 1906년 4월에 만들어졌어요. 대한자강회는 연설회를 열고 월보를 간행하는 등 이 교육 진흥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몽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헌정연구회가 1907년 정미 7조약과 이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자 이를 계기로 또 일본은 대한자강회를 해산시킵니다. 그 이후 같은 해 11월 남궁옥, 오세창, 윤효정 등이 대한협회를 창설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대한협회가 친일의 색채를 띠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창설인 중 한 명이었던 윤효정은 이토 히로부미를 조선의 행복을 증진할 인물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니까요. 이 1907년에는 또 굉장히 유명한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바로 1907년 2월에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는데요.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 침탈을 위해 투자했던 비용들마저도 모두 우리에게 차관, 즉 빚으로 떠넘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치도 않은 빚을 떠안게 되면서 이 경제적으로 일본에게 더욱 복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힘을 합쳐서 일본에게 진 빚을 갚아버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어떤 지배에서 벗어나자.
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시작된 운동이 국채보상 운동입니다. 서상돈 등의 제의로 대구에서 시작했던 국제보상 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여기에 이제 대한매일신보 등 각종 신문이 또 전국으로 이 운동이 퍼져나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해 남성들은 담배를 끊어서 돈을 모으고 여성들은 자신이 아끼던 비녀와 가락지까지 내놓았어요. 그러나 일본은 이 운동을 지켜만 보지 않았습니다. 양기탁 등에게 보상금 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등 방해 공작을 계속해서 하였고 결국 이 국채보상 운동마저도 큰 빛을 보지는 못했어요. 1907년 2월에는 굉장히 또 중요한 단체가 조직이 됩니다. 이 애국계몽 운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체인 바로 신민회입니다. 윤치호, 안창호, 양기탁, 장지연, 신채호, 박은식 등 이 굉장히 유명한 그 사회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한 조직이에요. 이들은 비밀결사 단체로 새로운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고요. 특히 이 공화정을 기반으로 근대국가 건설을 꿈꾸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력 양성을 해야 한다라고 믿었고요. 따라서 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안창호는 평양에 대성학교를, 이승우는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했고요. 재원을 확보하고 민족산업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 자기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출판물 보급과 이 연락 등을 위해서 태극서관을 이 평양과 서울, 대구에 설치했어요. 이들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일병합은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신민회의 활동 역시도 조금의 변화가 생겼어요. 신민회 내부에서도 이 실력 양성론을 버리고 독립전쟁론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회영 등은 신흥무관학교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일본은 이러한 신민회를 두고만 보고 있지 않았죠. 이 한일 병합 이후인 1911년 일제가 국내 애국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배고인 사건을 조작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 신민회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결국 신민회도 해체가 됩니다. 여러 계몽 운동가들은 또 언론, 출판 활동들도 활발하게 했어요. 그래서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등 신문과 여러 잡지들이 발행되었고요.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등 위인전들, 그리고 동국사략, 대한신지지, 국어문법 등과 같은 이 역사, 지리, 국어책 등을 출판하면서 이 민족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 실업운동들도 함께 전개가 됐어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한 이 많은 활동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애국계몽 단체들과 또 활동들이 존재했었어요. 이처럼 애국계몽 운동은 이 국권 회복을 위한 실력 양성, 또 근대국가 건설의 목표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였고 또 이후에 독립운동의 또 한 방향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1910년대, 20년대, 그리고 3, 40년대에 어떻게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와 꼭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